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쿠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소방서에서 금을 여러분께 준다고 하면은 혹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알면은 정말 소방서에서 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로 하트세이버라는 금배지입니다. 실제로 금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하트세이버, 자, 하트세이버를 과연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요 질문에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트세이버라는 걸 받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하트세이버는 심정지인 환자가 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인데요. 처음에 심정지 상황을 목격하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목격하셨을 때 먼저 일반인들 분들께서 CPR이라는 걸 해주시잖아요. CPR을 해주실 때 구급대원이 도착을 해서 심전도상에 심장 기능이 다시 회복을 하고 병원 도착 전이나 후에 의식 회복까지 되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는 72시간 이상을 생존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존하신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신다면 이 하트세이버 수여의 대상자가 됩니다. 심장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생존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면 일반인 분들께서도 하트세이버의 수여 대상자가 되십니다. 실제로 금이 들어있고요. 물론 그 금의 함량이 24K처럼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하트세이버의 수여의 판단은 의사분께서 진행을 하시지만, 그러면은 먼저 이 하트세이버를 받으려면 CPR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쵸? CPR이 뭘까요?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술기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여러 매체에서 이 CPR에 대해서 워낙 교육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영상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항상 있어요. 첫 번째로 CPR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그 의식 없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 압박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가슴을 이렇게 문지르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압박을 하긴 하지만 심장을 소생시킬 만한 그런 압박 깊이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제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뭐 교통사고나 그 외에 다른 출동들을 많이 나가면 의식이 없고, 그리고 그거를 심정지인지 판단하지 못해서 경찰분들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이럴 때 먼저 경찰분께서 CPR을 먼저 해주셨으면 이 환자가 조금 더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직업 여하에 관계없이 처음 발견을 하셨다면, 이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쿠가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 싹 다 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일일이 다 맞추면서 일반인 분들께서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또 마우스 대 마우스, 인공호흡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이잖아요. 왜냐면은 코로나라는 이런 감염병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배제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딱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이렇게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의식이 있나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의식이 있나 확인은 그냥 어깨를 두드리면서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의식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30대 2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안 할 겁니다. 30대 2 하지 않고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만 쉬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만 쉬지 않고 해주셔도 이 환자의 소생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단 가슴 압박의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슴을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가슴을 이렇게 문지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우리 가슴을 만져보면은 여기 가슴 위에 여기 뼈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확한 명칭이 있고 정확한 부위가 있지만 현장에서 이걸 이렇게 몇 분의 몇을 재서 3분의 2 뭐 가슴 중앙선 이거 솔직히 보기 힘듭니다. 자, 이 뼈를 만지시면은 바로 그 상황에서 손을 이렇게 포개 주시고 그냥 끝까지 최대한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무게를, 체중을 실어서 가슴 압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구급대원이 오기까지는 현장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쉬지 않고 이 가슴 압박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만 유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소방서에서 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다른 거 다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만이라도 잘 해주신다면 정말 이 환자에 대한 소생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환자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봐보니까 굉장히 쉽죠? 구급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30대 2 인공호흡 필요 없습니다. 가슴 압박만 깊게, 여러분 가슴 압박을 하다 보면은 그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개의치 마시고 가슴 압박을 확실하게 진행을 해주신다면 이 환자의 소생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하트세이버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소방서에서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처음 소방에 임용했을 때보다 지금이 현장에서 일반인 분들께서 심폐소생술을 더 많이 더 잘하고 계셔주세요.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이 심폐소생술의 이 빈도나 또는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발견하면은 심폐소생술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이 단지 이렇게 금을 받기 위한 심폐소생술이 아니고 이 환자에게 금 같은 새로운 시간을 다시 선물해줄 심폐소생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쿠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